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JTBC 손스키 사장, 지금 프리랜서 기자 47살 김웅 기자와 법적 다툼을 벌이는 거 잘 아시고 계시죠? 그런데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마포경찰서, 어떤 뒷백이 있는지 굉장히 자신만만하고 또 어떻게 보면 도도한 그런 느낌도 납니다. 지난번에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 검찰에 송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송치했습니까? 손석희 사장에 대해서 폭행 부분만 기소 의견, 그리고 배임 부분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본 검찰에서 배임 부분 수사가 미진하다. 그래서 다시 바꾸시겠습니다. 다시 보강 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지시를 받은 서울 마포경찰서 또다시 법원에 재송치하면서 역시 폭행 부분만 기소 의견, 그리고 배임 부분은 불기소 의견으로 재송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맞서는 김웅 기자에 대해서는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검찰이 지적한 여러 사항들이 그대로 한 번도 수정이 되지 않고 다시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검찰에서 보강 수사를 하려고 하면 좀 많이 수사를 하고 여러 정황을 또다시 찾아보고 이렇게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마포경찰서는 여러 사항을 조사해 본 결과 여기 손석희 사장이 김웅 기자에게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일단 제의를 했을 뿐 실제 실행에 들어간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배임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수사 의견을 적어서 송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손석희 사장 2017년 4월 16일 날 세월호 참사 3주기 기념 그날 바로 과천의 한 주차장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안 김웅 기자가 취재를 했고, 그러니까 여러 입막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2019년 1월 10일 날 김웅 기자에 대해서 폭행을 가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말썽이 되니까 1월 18일인가요? 그때 김웅 기자 또 배석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양모 변호사. 이 사람은 김웅 기자와 지인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라는 것은 전문적인 법조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자기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2년 기간으로 매월 1,000만 원의 용역을 주겠다. 그러면 그것이 한 2억 4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용역 제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배임과 관련이 없다.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다. 좀 웃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번 송치를 했을 때도 경찰서 내부에서 변호사 출신 경찰관들이 있습니다. 사법고시 합격한 경찰관들이 있습니다. 그 3명, 또 민변 출신 변호사 4명이 함께 의논하는 결과 배임 부분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그렇게 의견을 종합을 했는데, 여기 민변 변호사라는 게 또 손석희 사장과 함께 100분 토론 패널로 나와서 상당히 친한 사람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상당히 경찰서 내부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홍성경찰서 이모 격이라는 사람이 자기 내부망 폴렛에서 우리 경찰이 이래서 되겠느냐? 경찰 고위직들은 왜 정치에 그렇게 많이 그냥 눈치를 보느냐? 이래서 정당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의 글을 썼는데 많은 경찰관들의 동조를 받았다는 그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다시 검찰에 손석희 사장에 대해서 폭행 부분만 기소, 배임은 불기소, 오히려 김웅 기자에 대해서는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 이런 의견을
송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일단 검찰에서는 이번에 그냥 수용을 하겠다. 그런데 검찰에서 또다시 손석희 사장과 김웅 기자를 불러서 재수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찰에서 그냥 송치만 하면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미진할 경우에서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석희 사장에 대해서 다시 불러서 여러 가지 여부를 따져보겠다.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이게 문제다. 지금 현 정부와 가까운 그런 언론에 대해서는 그냥 봐주기 수사 비슷하게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 정말 문제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면서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 이렇게 비평을 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여러 사항들이 그렇습니다. 정부와 관련해서 친정부, 문재인 정부와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뭘 그렇게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와 대척점에 반대점에 서 있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합니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그냥 막 때립니다. 그런 사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지금 김상진 상진아재라든지 그리고 변희재 대표라든지 지금 우파 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명예훼손죄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사법부가 생긴 이후에 1년 이상 실형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변희재 대표는 손석희 JTBC 사장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했다고 해서 지금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항소심 계류 중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렇게 보석을 내렸습니다. 5천만 원 보석금을 내고 일단 보석을 시켰는데 보석 조건이 아주 가혹할 정도로 엄격합니다. 보석이 된 이후에 자기 재판과 관련된 어떤 사람도 만날 수 없다. 그리고 서신 연락도 안 된다. 전화 통화도 안 된다. 카톡도 할 수 없다. 외국에 나갈 때는 재판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엄격하게 조건을 붙여서 보석을 시켰습니다. 차라리 구치소에 앉아서 여러 서신을 나누면서 변호인과 함께 의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변희재 대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JTBC 타블릿 PC 조작 문제는 여러 IT 관계자들과 수기를 하고 또 논의를 하고 그에 따른 법적 공방을 벌이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과 필히 만나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봉쇄시켜놨습니다. 정말 사법부라든지 법원에서 문재인 정부와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그리고 그쪽 편이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김경수를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건과 관련된 드루킹 김동원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차이가 나게 법원에서 대우를 하고 있습니까? 김경수 징역 2년에 법정 구속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떳떳하게 경남도지사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면 종범이라고 할 수 있는 드루킹은 현재 구치소에서 수감 중입니다. 이게 정말 제가 볼 때 법적으로 너무나 차별이 심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검찰에서 제대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손석희 사장이 비록 많은 젊은이들로부터 존경과 그리고 사랑을 받는 언론이라고 할지라도 이 문제는 법과 양심 그리고 정의에 따라서 정확하게 심판을 해야 합니다. 그 조건이 되는 것이 바로 검찰의 수사력입니다. 검찰에서는 손석희 사장을 불러서 정확하게
진실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리고 김웅 기자와 여러 가지 대척되는 부분, 대질 신문을 통해서라도 이것을 밝혀내야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JTBC 대표 뉴스, 지금 시청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직면되어 있는 뉴스 앵커는 회사 자체에서 일단은 그 자리에서 조금 내려놓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언론이 정확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은 손석희 사건이 다시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면서 여전히 지난 첫 번째와 똑같이 해서 송치했다는 데서 저는 분노를 느끼면서 이번 소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